밸류맵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대표님이 밸류맵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저희 밸류맵 화면입니다. 예. 네,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로그인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지도를 클릭을 하시면요,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일단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시는 파란색 오버레이, 파란색 마크가 이제 여기에 거래가 됐다라는 표시예요. 네, 파란색 마크가 보면 단독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다가구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근린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뭐 상가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뭐 이건 이제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 거래가 됐는지를 표시하고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필터 창을 통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부동산만 이제 골라서 그럼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온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전체가 다 지금 그 체크된 상태에서 재배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 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예. 다 이렇게 킬 수도 있고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보시는 거죠. 뭐 시골에 가다 보기 싫다, 보고 싶다, 뭐 경매는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경매 낙찰가도 있네요. 네, 경매 데이터도 같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와 경매 금액을 같은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쭈루룩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보던 건물인데 네. 홈피팅 2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사진 같은 것도 조금씩 제공이 되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구 신사동에 45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건데 예. 이 45억의 거래가 여기서 거래가 됐다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핵심 정보예요. 저 번지를 모르잖아요, 사람. 그렇죠. 저 번지를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게 저희 밸류맵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이랑 뭐 이제 이 금액을 토지 거래 면적으로 나눈 게 토지 면적당 단가고요. 예. 전체 금액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게 건물 면적당 단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보통 토지 평당가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고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만큼이나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평당가도 비교의 대상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건물이 좀 낡은 거하고 새 건물하고의 또 건물의 잔존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반영이? 일단은 사실은 건물의 가격, 우리가 부동산 분석을 하실 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쵸, 근데 예. 그 중에 어디까지가 토지 가격이고 어디까지가 건물 가격으로 쳐주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매수하시는 분이 이 건물을 내가 그대로 쓸 것인지 부셨다가 지을 것인지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의 의사이기 때문에 다 녹아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그래서 보통 많이 분석하시는 게 보통 구축된 지 한 10년 내지 20년 된 건물은 그렇죠. 보통 토지 가격만 쳐주죠. 네. 그쵸, 예, 반면에 맞아요. 신축 건물,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거의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많이 쳐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 평당가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좀 서울에 벗어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땅값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토지 평당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일반적인 분석 관점이죠. 그럼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죠. 조금 이 작은 부분들은 종전보단 부동산은 분석하는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워낙에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또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다면 내가 이제 분석하면 좋겠지만 뭐 그러한 시간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죠. 제가 할 일은 나만은 있네요. 그럼요. 대표님 같이 전문가 분들이 사실은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파트도 오히려 더 그냥 사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분석을 굉장히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어서 또 더 얘기해 주십시오. 또 저희 특징이 이렇게 45억에 거래가 됐는데 내가 이게 왜 45억에 거래됐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매입한 건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상속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거래 당사자가 지인 간의 거래도 많지 않습니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될 때 가격으로 다른 가격으로 또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시장가로 내가 오해를 하고
그렇죠. 또 접근을 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누가 중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중개했어요라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매도자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실제 중개한 경험이 있는 중개사분들을 능력 있고 실적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맞네요. 특히나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지만 또 경기도만 내려가고 지방 내려가면 내가 뭔가 물어볼 사람을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뭔가 전국에 10만 5천 개의 중개업소가 있다 하는데 예.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검증된 중개사분 찾기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습니다. 블로그도 많이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아이 대답니다. 좀 과했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만 이제 어려운데 예.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렇죠, 쉽지 맞아요. 않죠. 예, 다 네. 발품 팔아야 되고 네. 그거 다 여기서 한 번에 다 체크가 되네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바로 이제 전문가 분들이죠. 권호진 이사가 딱 사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예. 우리 권 이사님한테 한번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동네 신사동의 최근 동향이라든지 예. 뭐 한번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밖에 저희가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토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분할되기도 하고 하필되기도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지었지만 리모델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이력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과거에 이만큼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점프해서 매물이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왜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 분명히 주변 시세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해당 그 부동산이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뭐 신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차가 굉장히 재구성돼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든지 즉 어떤 부동산의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토리가 우리가 중개를 하실 때도 중요한 셀링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님 이것은 매입한 다음에 종전 매수자분이 돈을 얼마만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다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얼마라고 하면은 이제 종전에 뭐 얼마에 샀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비싸게 파냐.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이제 부동산에 있으면 이런 이력들이 있는 거죠. 이 이력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오픈한 기능이고요. 이 보시면 해당 건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필, 하필, 집업 변경,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집업 변경에 이제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을 매입하신 다음에 대지화 시킨 다음에 뭐 그 건물을 지어서 파실 때 이제 가치가 좀 많이 상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종전에 전을 이렇게 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이렇게 할 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히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부동산에 많은 갈등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부동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하는 시선이란 게 좀 곱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죠. 약간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알고 하면 이해가 되면은 왜 이렇게 나왔고 왜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가 이해가 되죠. 저거는 관계사들끼리 거래고 이거는 뭐 리모델링했고 이거는 새롭게 뭐 태양광 시설을 또 설치를 했고 거기 몇 천만 원 들었고 그러면 이걸 알면은 우리 반드시 파시는 분들이 다 욕심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욕심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을 다 생각을 하시고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서로 나누면은 서로 부동산 거래가 좀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거는 이제 그냥 아무데나 다 찍으면은 나옵니다. 빌딩 일간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예, 그거 한번 찍으세요. 그것도 리모델링 했는데. 자, 이 건물의 이력을 한번 보면요. 자, 보면은 이제 2008년도에 한번 신고하셨고 2008년 샀죠. 예. 네, 2009년도에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이제 사옥으로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 건축으로 따지면 대수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화구역 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수선을 하신 거죠. 다 나오네. 자, 기록이 났기 때문에 이 건물을 겉으로 보면 이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뭐 돈을 얼마나 들인지는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근거 자료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어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건축법상 우리 리모델링 하려면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허가 받아가지고 그렇죠. 다 대수하고 다 끝났으면 또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으로 좀
되어가는 거죠. 또 그밖에 그냥 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 정보, 예, 그렇죠. 예. 건물에 대한 스펙 정보는 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제 아까 이거 약간 수입 방식적인 접근인데 건물의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것은 물론 위치가 되겠지만 해당 위치에 입점하는 업종이 무엇인가가 역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어떤 판단이죠. 그쵸. 즉 해당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있느냐가 해당 건물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그쵸. 또 핵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건물 안에 어떤 업종들이 영업을 하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물론 내가 직접 가서 그 건물을 보면 알겠지만 뭐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은 저희 밸류맵에서는 이 건물에 어떤 업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건 뭐 그 옛날 임차인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F&B 즉 우리 시장에 F&B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예, 그렇죠. 네,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가 쉽지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맨날 현장을 다니면서 이 가게가 바뀌었네 이렇게 체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임차인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임차인이 커피숍이었거든요. 저 네. 임차인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커피숍이 들어온 거예요. 네, 업종이 어떤 패턴은 똑같고 상호만 바뀐 거죠. 임차인만 바뀐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발품을 팔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대단한 기능이에요. 네, 물론 이제 발품이라 하죠. 부동산 발품 혹은 임장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거 없이 뭐 하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다만 발품은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해요. 뭐 여러 가지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손품이라고 하죠. 예, 손품으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손품이 다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임장 활동을 다녀서 보시는 그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제일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부동산 근처에 인근에 개발 어떤 프로젝트들이 워킹이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석 포인트죠. 어떤 개발 호재가 있고 진행 중인지. 네. 근데 이게 막상 현실로 부딪히면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데가 없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누군가 정리해준 페이퍼를 보든지 또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어요. 뭐 다 내가 뭐 전문적으로 그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국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수조사해서 여기가 지금 강남구죠. 네, 강남구에 있는 거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클릭을 하면 간단하게 다양한 자료를 또 제공합니다. 즉 어떤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 개발 계획 문서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개발하는 곳에서 발표한 그 문서들을 다 이제 잡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다라고 하면 또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기가 손품 파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좀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만큼 이제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손품은 팔고 발품은 파냐 이게 이제 남들보다 좀 더 앞서는 이제 비법이지. 네. 그러네요.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고 누르면 거기로 해당 부동산하고의 거리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이게 딱딱딱딱 나오네요. 네. 네. 그밖에 이제 뭐 이제 본권 주변에 부동산 뉴스와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뉴스를 두 가지 형태의 부동산 뉴스를 저희가 큐레이팅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뭐 부동산 백화점이네요. 여기 가면 다 쇼핑할 수 있네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거의 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밖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리뷰를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보면 좀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용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유저들이 이제 다 뭐 붙은 다수인데 이제 여기서 뭐 남기면 또 누가 또 그거 답변을 달고 뭐 이런 저 네이버에서 하는 뭐 지식인 뭐 이런 뭐 지식인까지는 그렇고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는 거죠. 그냥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이제 해당 그
어떤 부동산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상세적인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보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도상에서 가격을 파악하는 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서 분석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좀 간단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이 이 평당가 기능이에요.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미 토지와 건물이 다 일체로 거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사실 이게 얼마 정도 할까? 뭐 이게 얼마 정도 할까? 바로 알기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전문가가 좀 아닌 이상. 그래서 많이 쓰시는 기능이 이 총액과 단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단가로 바꿔보시면 이 지역의 토지 평당가를 알 수 있어요. 한 평의 가격.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건물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고 평 제곱미터로 바꿔서 보실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보시는 게 토지 평당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요 지역을 본다면 바로 이제 우리 원빌딩이 있는 이 도로, 이 도로가 뭐 최근에 뭐 5,700, 4,200, 6,700 이렇게 그 20년도에 팔린 거 있습니다. 9,800짜리 코너. 그렇습니까? 네.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여기다 제보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거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게 있고요. 혹시 그런 것들을 많이 제보를 해주세요. 예. 네, 저도 직원들 얘기해가지고 제보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제보하면 뭐 상품 줍니까? 상품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내가 제보해서 나왔네. 네. 그래서 이렇게 평단가를 보시면 물론 이제 과거에는 얼마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얼마에 거래되는구나. 즉 가치가 얼마큼 상승되는지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이 노선에 한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부동산인가요? 저희 옆에 이제 일간 왼쪽에서 요건가요? 레이 오버? 제가 요거 있네요. 네. 예. 예. 9,800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 2017년도에 바로 옆에 게 6,700에 팔리고 2020년에 바로 옆에 있는 게 9,800. 그러면은 코너냐 코너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물론 코너냐 코너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2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3년 만에 3,000이 올랐잖아요. 평당 3,000 가까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 1간하고 2간은 대표님 보시기에 얼마 정도가 적정 가격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